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박사 호랭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171화 승부수편 리뷰 시작합니다. 이번 화에서는 시점이 바뀌었죠. 오랫동안 두문불출하면서 힘을 모아왔던 비녀단으로 스토리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대박모는 고획조들을 산채로 잡아먹으면서 뭔가 전기를 보충하는 모습이었죠. 알들을 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였는데 드디어 이 작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 대박모가 드디어 자신이 꾸미던 계획을 시작한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화 제목도 대박모의 승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장면은 일영의 성에서 시작합니다. 비녀단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척후를 심어둔 것 같은데요. 비녀단 쪽에 누군가가 이 척후병들을 다 죽이고 또 하늘을 날았다는 거죠. 그 기의 크기가 엄청나다고 표현하는데 일영 입장에서는 뒷박이 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히 자기가 심어둔 척후를 죽인 것만 해도 참수감인데 하늘을 날지 말라는 명령을 이제 개 짖는 소리쯤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날아다니니까요. 보고를 받은 일영은 하찮은 것이 감히 자신에게 대들었다며 극대노합니다. 아직 몸 상태가 완전해 보이지 않는데 녹색 단약을 사탕 먹듯이 섭취해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단약은 너무 많이 섭취하면 내성이 생겨서 잘 듣지 않는다는 설정이 있긴 한데요. 지금의 상황은 단약에 대한 내성도 있겠지만 추위에게 받은 데미지가 워낙 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의 추위 주먹은 간지럽다던 일영이 왼팔의 공격에는 무척이나 아파했죠. 왼팔의 특별한 기운이 일영에게 독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재단 공사에 신경을 엄청 쓰는데 사실 일영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압카의 직위를 위해서는 재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미뤄지면 압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저는 이런 걸 보면 호랑이형님이 참 신선한 만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빌런들이 저런 일 안 하지 않나요? 인간들 잡아다가 공사시키고 공기 맞추려고 밑에 애들 쪼는 거 보면 참 신선하단 말이죠. 일영도 나름 압카의 직계라서 카리스마 넘치는 빌런인데 이런 설정들이 제 입장에서는 참 새롭고 더 몰입감 있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현재 공사장은 낮에도 활동이 가능한 애가 밤낮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시 중에서 낮에도 활동이 가능한 인물이라면 울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내눈박이 시들은 낮에는 활동을 못하나봐요. 지난 화들을 다시 돌아보니까 시들이 해를 직방으로 맞으면서 활동한 적은 없네요. 기본적으로 밤에 활동을 하는데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으면 몸에 안 좋다거나 하는 설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추호는 결국 일영에게 되돌아온 것 같죠. 인질로 잡혀있는 항마병들 때문에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는 신세였을 겁니다. 돌아오긴 했는데 흰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을 안 연다고 하죠. 추이에게 있었던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된 상태라서 더 이상 일영에게 협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영의 시들이 혹독하게 고문한 것 같은데 지금 상태는 죽기 직전으로 간당간당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대박모가 이를 벌려준 탓에 당분간 추호는 일영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극대노한 일영이 시들에게 대박모를 당장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시 4마리가 대박모에게 투입되죠. 이렇게 도모지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결국 비녀단 전체를 멸족시킬 위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언젠가 한 번은 벌어질 일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대방이 새들의 세력을 규합하려고 했던 것도 저는 압카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거든요. 대박모가 지금처럼 막 나가는 행동을 하는 것도 과거부터 받아왔던 핍박을 참다 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을 날지 못하게 금지한 것도 불만 중 하나였을 것 같죠. 한편 녹치는 자신이 혼자 흰 눈썹을 보고 오겠다고 길을 나서죠. 사실 녹치는 흰 눈썹을 보러 가기가 참 껄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한동안 쌩 까고 살았던 건데요. 첫 번째 이유는 흰 눈썹이 자신의 동족인 비위들을 산군에게 희생시켰기 때문이죠. 나름 흰 눈썹 앞에서는 예의 바른 녹치가 이때만큼은 꼬라지를 강하게 부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군을 막으러 나갔던 녹치가 되려 상군을 보고 급쫄아서 도망간 일 때문입니다. 목숨 바쳐 주인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흰 눈썹은 반병신이 돼버린 상황이라 더더욱 찾아가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녹치가 무커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흰 눈썹의 계획이 모두 틀어졌죠. 흰 눈썹 입장에서도 녹치를 볼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날 지경일 겁니다. 여튼 황유의 고집 때문에 결국 흰 눈썹에게 오랜만에 무난 인사를 간 녹치. 빠른 길로 간다고 험한 산을 넘어가는데 뭔가가 공중에서 녹치를 미행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다루겠습니다. 흰 눈썹은 녹치가 꼴보기 싫은지 녹치의 인사에는 쌩 까다가 황유가 깨어났다니까 눈을 뜹니다. 하기사 산군이 쳐들어올 때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놈이 뭐 그리 보고 싶었겠습니까? 흰 눈썹은 황유에게 전해주라며 말을 남기는데요. 녹치는 이 말을 전해주러 곧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성에 먹을 게 워낙 없어서 멧돼지 몇 마리 잡아두려고 잠시 사냥을 나가죠. 그때 녹치의 뒤로 소리 없이 다가온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녹치에게 죽었던 대방이었습니다.
녹치는 대방을 보자마자 충격받아서 숨이 멎을 지경인 듯하죠. 이 장면에서 그 순간의 정막이 잘 느껴집니다. 뭔가 오랫동안 보게 만드는 장면인 것 같아요. 느낌 있어요. 결국 대방모의 승부수라는 것이 대방을 되살리는 것이었네요. 만약 저 인물이 부활한 대방이 맞다면 녹치가 살아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방이 확실히 죽이기로 마음 먹었다면 녹치 전투력으로는 대방을 이기기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녹치가 여기서 죽어서 퇴장할 것 같지도 않은데요. 과연 다음 화에서는 또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연재분을 보면서 호랑형님은 레알 한국 만화다 라는 걸 느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랜만에 녹치를 만난 김설이가 밥을 내오는데요. 외지에서 고생 많다고 차린 건 없지만 이거라도 먹고 가라면서 한 상 차려오죠. 김설이가 왜 밥을 차려온 건지 알게 모르게 한국 감성 느껴지시죠? 근데 거기다 녹치는 한술 더 떠서 보따리에 육포도 챙겨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 집에 놀러가거나 부모님 댁 갈 때 꼭 먹을 거 하나씩 사가잖아요. 어린 독자들이 많은 웹툰 플랫폼에서 이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치가 자꾸 착한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사망 플래그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좀 불안합니다. 녹치는 막말에 폐악질이 어울리는 캐릭터인데 황유한테도 소뚜껑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옛날 같으면 밥상도 엎었을 거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순해졌죠. 흰산에서 범들을 학살하던 것도 흰산 범들이 자기를 업신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도 나중에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호랭박사와 호랑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